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시는 대로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대장동 재판부 3명이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원 교체될 예정이라 가뜩이나 늦어질 대로 늦어진 이 재판은 부지하세월,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게 엿가락처럼 또 늘어지게 됐습니다.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요즘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일까요? 문영배 헌재의 과속 질주와 이재명 재판의 이런 거북이 걸음은 가뜩이나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3층으로 끝없이 뚫고 내려가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6-2부의 재판장이 최은정 판사죠. 부장판사. 여기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이재명이 했다는 허위 발언들, 즉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방송에서의 발언, 인터뷰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검찰은 그렇게 해주겠으니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요, 이재명의 허위 발언을 3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첫째,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있을 때는 몰랐다, 김문기 씨를. 둘째,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셋째, 김문기 처장을 기소 후에야 알게 됐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판단을 했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공소장에 직접 좀 짚어달라, 명기를 해달라, 특정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습니다. 최은정 재판장은 공소장이 나열식으로 쓰여 있어서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안 보일 수도 있다면서 인터뷰 내용이 몽땅 적혀 있다. 그래서 죄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공소장 자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의 공소담당 검사들이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 다시 말해 인터뷰 내용 전문을 올려놓은 것을 발언별로 딱딱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18일에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뜻이 되겠죠. 1심 재판부는 두 번째, 즉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고 한 부분하고 백현동 그 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있잖아요. 그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은 유죄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1번과 3번은 무죄로 봤었어요. 1심 재판부는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이 이번 2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 그리고 기소 후에야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었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주면서도
이 1번, 3번을 무죄로 본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에 선거법 그 항소심 2심에서는 이 부분 1번, 3번도 반드시 유죄로 바뀌어서 형량이 확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소장 변경은 이재명으로서는요, 혹을 때려다가 되레 혹을 한두 개 더 붙이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오는 21일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씨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법원은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에게 소환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꼼수로 소환장 접수를 피할지 똑똑히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재명은 지난해 선거법 재판 소환장을 요리조리 좀 피해 다녔습니다. 이유도 황당했었죠. 소위 주소불명.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제1당의 이 대표 이재명 집 주소를 모른다? 그게 불분명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우편이 송달이 되니까 이번에는 폐문부재, 문이 닫히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냅니다. 아니 김혜경은 어딜 가고 두 아들은 어딜 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회로 이 송달관을 통해 소환장을 또 보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3번째 보낸 거예요. 의원실에 가니까 없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실로까지 갔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이걸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법꾸라지의 대표적인 예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수법을 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이재명이 내가 좀 이 바쁜 일정 내란죄니 어쩌니 해가면서 그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부까지는 안 하겠죠.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설사 간다고 쳐도 신문은 요리조리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행태를 우리가 여러 번 봤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처벌밖에는 법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는 이재명에게 그깟 돈 500만 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킬러로 소문이 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만약 이재명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반대 신문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이 재판부의 질문에 30시간,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킬러로 소문난 이 유동규 본부장이 아주 이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이걸 또 이재명이 지킬지도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또 김만배와 남욱도 이재명 반대 신문 시간을 알려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각각 2시간과 6시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대로라면 이거 하루에 안 끝날 시간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리 없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놔둬서는 안 됩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물론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되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무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문영배 헌재와 이재명 민주당의 기세를 감안할 때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가 나타나면 우리 국민들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개선을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에요. 윤 대통령 재판은 KTX를 탔고 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를 탔다고 꼬집은 바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차이가
초음속 제트기와 자전거, 세발 자전거 정도로 엄청나게 더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캠프 꾸리기에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리 싸움도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다고 하네요. 판사 출신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법에 따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절반은 이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원칙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이재명 재판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마땅히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